안녕하세요. 헌신한 사람을 헌신짝처럼 버린 인간을 제대로 응징해줬던 40대 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40대 지은 씨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교훈과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경고가 동시에 담긴 사연이에요. 저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랑하고 결혼해서 소소한 행복을 꿈꿨죠. 상대는 또래의 남자였고 첫인상은 깔끔했고 말도 부드러웠어요. 가정적인 남자라는 말 참 위험하죠. 그 말 한 스푼에 우리 인생이 확 뒤집히곤 하니까요. 처음엔 너무 다정했어요. 지은아, 너는 웃을 때 입꼬리가 진짜 예쁘다. 내가 힘들면 내가 다 해줄게. 그 말들 지금 생각하면 신기해요. 저렇게 떠들던 입으로 나중엔 강남 30평대 정도는 해줘야 결혼을 생각하지라고 했으니까요. 잠깐 고개가 절로 갸웃해지시죠? 저도 그날 그 자리에서 귀를 의심했어요. 어디서? 바로 상견례 자리에서요. 상견례 전부터 그는 미묘하게 이상했어요. 결혼은 현실이야라며 하나부터 열까지 얘기하더니 우리 어머니 체면도 생각해야 하잖아라는 말을 습관처럼 붙였죠. 저는 그래 현실적인 사람이지 정도로 넘겼는데 그 현실 감각이라는 게 나와 우리 엄마 지갑만 겨냥하는 줄 몰랐어요. 상견례 날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봉투를 건넸어요. 귀한 사위 온다며 경기도에 아파트 하나 해줄게. 신호는 거기서 시작해. 어머니가 그 말을 하자마자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잔을 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장모님, 저도 효도하고 싶은데요. 경기도면 출퇴근이 좀 강남 30평대 정도는 해주셔야 저희가 애도 낳고 편히 살죠. 제 커리어에 맞게요. 그의 어머니는 옆에서 덧붙였죠. 우리 아들도 지금 팀장이고 강남이 아니면 모임 다니기도 힘들어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그 순간 제 귓가에 피가 쏠렸어요. 식당의 수저 소리, 주전자 끓는 소리 다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어머니는 손등에 힘을 줬고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어요. 지금 뭐라고요? 제가 되물으니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 장모님 부담되시면 반반도 좋죠. 대출 조금 끼고 장모님이 중도금 정도는. 그때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 아직도 기억나요. 그만하자. 그는 눈을 동그랗게 떴죠. 뭘 그만해? 상견례잖아. 그만하자고. 결혼. 그의 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어요. 예의가 없어. 그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부축하고 먼저 나왔어요. 가을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쳤고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가 괜한 말을 했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엄마. 우리가 괜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파혼. 그 단어를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그는 바로 전화했죠. 지은아, 오해야. 현실적으로 얘기한 거야. 요즘 다 그렇게 해. 내가 아는 요즘과 내가 사는 요즘은 다른가 보네. 끝내자. 전화를 끊고 나서도 며칠간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내 자존심이 문제야? 엄마 체면 있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도와줄 수 있잖아.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파혼했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민낯은 손해를 보거나 욕심이 틀어질 때 드러나요. 파혼 소문이 나자 주변에서 말들이 오고 갔죠. 지은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강남 아파트 요즘은 다 요구한다던데. 웃기고들 있네요. 다들 요즘을 부르짖지만 그 요즘 덕분에 사람 기본이 망가지는 줄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제 귀에 들어온 얘기. 그의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후배를 통해 들었어요. 언니, 오빠 아니 그 사람 예전부터 사내에서 투자 고수라고 떠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몇몇 동료가 돈 맡겼다가 곤란해졌대요. 심장이 철렁했죠. 그가 한 번은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너도 월 5% 정도 수익은 안정적으로 돌려줄 수 있어. 나 믿어봐. 저는 그때 거절했습니다. 이유죠? 그는 늘 계약서는 필요 없고 카톡으로 남기자라고 했거든요. 이상했죠? 그게 제 살 길이 됐어요. 저는 거절했고 대신 그때의 대화와 음성 메시지를 하나도 지우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마지막으로 만나자며 카페로 불렀어요.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 같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얘기를 들어봐야 하니까요. 그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죠. 내가 도를 넘었어. 근데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생각해 볼게. 진짜? 그가 얼굴을 밝히는 순간 제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 그는 봉투를 열어보고 씩 웃었죠. 오, 결국 마음이 움직였구나. 이게 뭐야? 통장? 아니, 내가 투자라 부른 사람들의 카톡 캡처. 내가 보낸 음성 메시지 녹취록, 그리고 내가 결혼식 비용 일부 돌려받을 생각으로 나한테 보냈던 잔금 부탁 명세서. 전부 원본이야. 그가 표정이 굳었어요.
그걸 왜? 왜냐고. 나만 당하는 건 싫으니까. 그리고 내가 나에게 했던 말, 요즘은 다 그렇게 해가 진짜인지 알아봐야겠더라고. 그는 삑살이 난 웃음을 흘렸죠. 지은아, 그거 농담도 있고 과장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 그래? 그럼 확인해보자. 저는 고개를 들어 카페 입구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에게 돈을 맡겼다가 곤란해졌다는 회사 동료 2명, 그리고 그의 팀 상사, 마지막으로 그의 어머니. 어머니가 왜?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어머니가 먼저 연락 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요즘 잠이 없다고. 어머니는 저를 보며 낮게 말했어요. 내가 확인해달라 해서 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이건 오해야. 내가 알아서. 제가 말을 잘랐어요. 오해면 여기서 풀자. 자, 이건 내 음성 메시지. 이번 달은 살짝 밀릴 수 있어. 근데 강남 들어가면 다 해결된다. 회사 동료가 테이블을 꽝 쳤어요. 너 그때도 같은 말 했잖아. 강남 들어가면 회전된다. 그의 상사가 조용히 말했죠. 회사 이름 팔아가며 동료들에게 돈을 받아? 내가 회사 밖에서 사적 투자 권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그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도 물린 게 있어서요. 회수되면 곧. 제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웨딩 플래너한테 받은 녹취록. 성금 더 넣어주면 예식장 업그레이드 가능해요. 대신 예비 신부는 몰라야죠. 그는 눈을 질끈 감았죠. 지은아, 그건 결혼식 깔끔하게 하려는 마음. 내 마음은 늘 돈, 체면 그리고 너. 그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가 그랬니? 그는 그제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잠깐 흔들렸던 거야. 다 정리할 수 있어.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제 친구이자 변호사 동기. 정리는 여기서부터 하시죠. 이 자료들 사기 혐의 여부 검토해서 필요한 분들께 안내할 거예요. 그리고 사적인 투자 권유 정황이 있으면 회사 윤리위원회에도 전달될 겁니다. 그가 벌컥 소리를 질렀죠. 너 이거 불법으로 녹음한 거야? 제가 웃었어요. 대한민국은 당사자 일방 녹음이 가능해. 내가 대화 당사자였어. 그리고 너 스스로 보낸 메시지야. 불법?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뿐이야? 그날 카페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짜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긴 어둠처럼 퍼졌어요. 그는 고개를 떨군 채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밥 먹으러 가요. 따뜻한 거.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은 각자 자료를 받아들고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일이 더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회사 쪽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동료들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줄줄이 붙었죠. 부장님, 이건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입니다. 여기 오빠가 보낸 음성 메시지요. 그의 상사가 차갑게 말했대요. 내가 회사 마크를 들먹이며 동료에게 돈을 받아?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 소문은 사무실 바닥에서 자라서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꽃처럼 피어나더군요. 팀장 강남씨, 이번 주에 징계위 올라간대. 강남? 이름부터 강남인 사람이 강남 30평 찾다가 인생 미끄러졌대. 누군가 킥킥대며 말했죠. 강남 30평이면 내 인성부터 30평 채워라 이거네. 그 사이 저는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변호사 친구의 도움을 받아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 적시 공익 목적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받았고 피해 동료들과 함께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했어요. 그가 나중에 저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해요. 지은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사랑했던 사이잖아. 제가 답장을 보냈죠. 사랑은 빌미가 아니야. 책임의 다른 이름이야. 그리고 대망의 날이 왔습니다. 그의 집안에서 뒤늦게 상견례에 준하는 화해 자리를 만들자고 연락이 왔죠. 오해 풀고 사과하겠다. 어머니는 고민했지만 저는 갔어요. 왜냐고요? 끝은 눈을 보고 맺어야 길이 열리니까. 그 집 거실엔 그의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쑥덕쑥덕하는 소리, 차 끓는 소리, 긴장감이 달그락거렸죠. 그의 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지은 씨, 우리 애가 철이 없었어. 집안 망신시켰고. 근데 소송은 좀 거둬줘. 그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죠. 내가 잘못했어. 근데 회사에서 징계 면직 나면 나 끝장이야.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그럼 묻자. 상견례에서 당신이 한 말 강남 30평대 그건 농담이었어? 그는 눈을 피했어요. 웨딩 플래너에게 보낸 메시지는 동료들한테 강남 들어가면 다 해결이라며 돈 맡긴 건 사랑해서? 그는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조용히 휴대폰을 켰죠. 녹음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혹시라도 또 오해야, 어른들 체면이야, 이런 말로 뒤엎을까봐 친척들 사이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저 집 딸 보통 아니네. 저는 웃으며 답했죠. 보통이었으면 벌써 무너졌죠. 저는 엄마한테 배웠어요. 밥값은 스스로 내는 거라고. 그는 갑자기 손을 내밀었어요. 나 진심으로 사과할게. 사과는 받겠어. 근데 책임은 책임대로 져. 그의 어머니가 눈을 찌푸리며 말했죠. 그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니? 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이건 저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미 피해자가 있어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짠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 친구가 들어왔죠. 시간 맞춰 오라길래요. 다들 안녕하세요. 거실이 일순 조용해졌어요. 친구가 테이블 위에 문서들을 펼치며 말했죠. 이건 민사 손해배상 청구서 초안, 이건 유사수 신행위 여부 검토서, 그리고 이건 회사 윤리위에 제출된 자료 사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투명한 반환 계획과 공식 사과문. 그가 울컥 소리쳤죠. 너 왜 이렇게까지 해? 저는 평온하게 말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내가 건넨 말 때문이야. 요즘 다 그렇게 해. 그 요즘이 누군가의 피눈물로 유지되는 걸 이제 멈춰야 하니까. 그날 밤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그의 아버지가 조용히 제게 말했죠. 우리 아들 내가 책임지 마. 돈은 내가 갚겠다.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식적인 사과와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지 않겠다는 서약, 그리고 회사에 제출할 진술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서류에 도장 찍는데 동의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며칠 뒤 저는 어떤 전화를 받습니다. 그의 회사 윤리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연락. 룸 안엔 간부들이 앉아 있었고 저는 사실대로만 말했어요. 그가 저에게 했던 말, 동료들에게 했던 말, 그리고 실제 자료. 변호사 친구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한 간부가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섰습니까?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다음 피해자가 나일 수도 제 조카일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는 멈춰야죠. 결론은 징계 면직. 그 소식이 나가자 누군가는 중얼거렸대요. 그래도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러자 다른 누군가가 말했답니다. 사람이 잘 나가는 건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가면 제동이 걸려야 돼. 그는 면직 후에도 저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무너졌어. 저는 한 줄로 답했습니다. 너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의 인생을 내가 처음으로 본 거야. 그리고 법정. 판사님 앞에서 그는 어눌하게 말했죠. 지인들끼리의 돈거래였고 투자라기보단 호의업. 판사님이 말을 끊었어요. 그렇다면 왜 월 5%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그는 입술을 깨물었죠. 변호사 친구가 차분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고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약속했고 회사 직함과 인맥을 신뢰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결혼 자금을 명목으로 추가 자금 요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습니다. 판결은 일부 승소, 손해배상액은 크지 않았지만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요. 결혼은 사랑의 계약이기 전에 신뢰의 계약입니다. 돈으로 신뢰를 설계하려는 시도는 결국 신뢰를 파괴합니다. 그날 법원 앞에서 동료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웃었죠. 우리 다 살자고 한 일이에요. 그리고 후일담. 그는 면직 이후 업계에 소문이 퍼져 다른 회사들에서 이력서를 받기도 전에 문의 전화가 돌았대요. 그 사람, 그 강남 30평 얘기하던 사람 아니야? 아, 팀장 강남. 이름처럼 강남 꿈꾸다 강같이 휩쓸린 사람. 사람들은 별명을 참 재밌게도 붙이죠. 그의 새 연애는요? 웨딩 플래너와의 흔들림은 오래가지 않더군요. 그 플래너가 제게 비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때 죄송했어요. 그 사람 저한테도 성금 얘기만 했어요. 저는 단 한 줄 보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멈추신 건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날 이후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 상견례에서 미안했어요. 내가 눈이 멀었나 봐요. 어머니가 다정하게 답해 주셨죠. 부모는 누구나 자식 눈에 미쳐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운 건 자식 눈보다 먼저 사람 눈을 뜨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단지 한 남자의 추락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반만 들으신 거예요. 이건 한 사람의 경계선 세우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무너지는 대신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강남 30평대라는 한 문장이 우리 인생을 재단하려 들 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덕분에 저는 이제 누굴 만나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첫 조건은 집 평수가 아니라 마음의 평수입니다. 믿음의 평수.
그 뒤로 저는 우리 엄마와 경기도 아파트를 보러 다녔어요. 네, 맞아요. 그날 어머니가 꺼내신 그 약속, 그대로 우리 둘이 지켰어요. 주방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거실이 해바람 가득한 베란다에 화분 몇 개 놓을 수 있는 아파트. 이사날 저는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이 집은 우리 둘이 벌고 우리 둘이 지킨 집이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치셨어요. 귀한 사위줄 아파트가 아니라 귀한 딸이 살 아파트네. 마지막으로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동네 사는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그 목소리 혹시? 제가 웃으며 말했죠. 네, 오늘도 사연 하나 들고 왔어요. 사람답게 사는 사연. 그분이 말했어요. 강남 30평 대신 마음 100평. 그 말 참 좋다. 저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죠. 그럼 오늘은 마음 120평으로 마무리할게요. 왜냐고요? 사이다는 1+1으로 마셔도 속이 더 시원하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사랑을 계량컵으로 재려든다면 그 계량컵을 조용히 내려놓고 나와주세요. 그리고 물 한 잔 들이켜고 자신의 목소리를 꺼내세요. 나는 집값이 아니라 사람값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을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나는 집값이 아니라 사람값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 경계선을 세워나가다 보면요. 언젠가 여러분 곁에도 강남 30평보다 훨씬 넓은 마음 100평짜리 사람이 앉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의 첫 집은 서로의 어깨 위야. 그 다음은 우리 둘이 벌어 채우자. 오늘의 사연 속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저는요, 그날 카페 문이 닫히던 소리, 법정에서 판사님이 내리던 판결문 소리, 그리고 새집 베란다에서 바람이 지나가던 소리를 아직도 기억해요. 그 모든 소리가 합쳐져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은아, 잘했어. 강남 30평 대신 너를 지킨 거 정말 잘했어. 여러분에게도 그 소리가 들리길,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사이다를 여러분 손으로 여시길, 오늘도 이 마이크 앞에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 증거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사실이냐? 라는 목소리가 들리면 눈을 피하지 마세요. 여보, 오해야라는 달콤한 변명이 스며들어도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주세요. 사랑의 이름으로 당신의 평수를 지키는 건 결국 당신뿐이니까요. 오늘의 한 줄 적어둘까요? 강남 30평을 요구한 그날, 나는 마음 100평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 덕분에 저는 지금 가장 넓은 곳에서 숨을 쉽니다. 제 자리, 제 평수, 제 사이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를 찾길 바라며 마이크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사연으로 누군가의 평수를 지켜드리러 올게요. 감사합니다.